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 구조체와 바람직한 C++ 프로그램 작성법을 공부하겠습니다. 서로 같은 타입의 여러 개의 객체 또는 변수를 하나의 이름으로 운용하는 것, 이걸 배열이라고 하고, 서로 다른 타입의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하나의 이름으로 묶어서 운용하는 것이 구조체입니다. C 언어에서 다루는 배열과 구조체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C++에서는 객체 지향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클래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클래스는 여러 타입의 멤버 변수 그리고 또 기능까지도 같이 하나의 클래스라는 걸로 모델링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C++가 구조체를 허용하게 된 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C 언어와의 호환을 위해서입니다. 즉, C에서 작성한 구조체를 100% 호환 수용하기 위해서 C++에서도 구조체를 사용하게 됩니다. C 소스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죠. C++ 구조체는 클래스하고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일단 멤버라든지 접근 지정을 가진다든지 상속 개념 등에서는 클래스와 유사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가 접근 지정을 명시하지 않았을 때 디폴트 접근 지정을 따르게 되는데요. 클래스의 경우에는 앞 시간에서 배웠듯이 디폴트로는 프라이빗을 책정합니다. 그런데 구조체의 경우에는 디폴트 접근 지정을 퍼블릭으로 합니다. 이게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C++에서는 구조체, 객체를 생성함에 있어서 클래스, 객체 생성 그러한 모형을 지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C 언어에서 구조체를 선언해 놨다면, 자, 왼쪽 오른쪽 그림처럼 C 언어에서 이렇게 스트럭트 하고 스트럭트 네임이 있고 집합기호 열고 그 안에다가 멤버들을 구성한단 말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체가 있다고 한다면 C 언어에서는 실체로 메모리에 잡는 이 구조체 타입의 어떠한 실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스트럭트 네임을 이걸 다 써주시고 실제로 존재하는 진짜 객체를 써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세 개를 써야지 실체가 만들어지는데 C++에서는 이 앞에 있는 이 스트럭트를 안 써도 되게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해 놓은, 그 선언이 아니라 정의해 놓은 것이죠. 정의해 놓은 구조체의 이름과 실제 생성하고 싶은 변수, 즉 객체, 그거를 두 개만 사용함으로써 구조체를 생성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구조체 생성 방법을 보면 이렇게 스트럭트 네임 그리고 실제 객체 이름 이렇게 사용하면 객체가 생성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라인에서 스트럭트 하고 썼던 것은 C 언어에서의 객체 생성 방법이었던 거죠. 자, 왼쪽과 오른쪽 코드를 보면 의미는 같습니다. 서클이란 것을 다 모델링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서클에 관련된 메소드가 두 개 있습니다. 여기도 두 개가 있죠. 객체 지향 개념에서 클래스 입장에서 우리가 설명할 때는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것을 생성자라고 배웠고요. 매개 변수가 없고 매개 변수가 있고에 따라서 중복 정의를 가능하게 이렇게 두 개가 지금 있는 거죠. 그리고 함수 get area에서 넓이를 구한 함수, 그리고 멤버 변수로서 radius가 있는데요. 우리가 구조체에서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같은 의미의 서클을 지금 디자인하고 있는 건데, 왼쪽의 경우에 private 하고 나서 into radius, 이거는 접근 지정을 명시적으로 해놓은 것이고요. 위에 있는 서클 그 함수 두 개와 get area 함수, 이것은 명시적인 접근 지정이 없는 상태죠. 이러한 경우에 디폴트 접근 지정자가 선택이 되는데요. 이것이 퍼블릭으로 잡힙니다. 그 반면에 클래스에서 명시하지 않을 때 그 책정되는 디폴트 접근자는 프라이빗이 된다는 거죠. 이게 그 구조체와 클래스와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내내 예제로 다루었던 서클이라는 클래스를 C++ 구조체를 이용해서 다시 작성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트럭트라는 키워드와 함께 스트럭트 태그, 이름이죠. 이렇게 구조체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존재하는 건 아니고 이러이러한 구조체가 있다. 즉 클래스처럼 틀이 갖추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 안에는 프라이빗으로 멤버 변수 레디어스가 있고, 그리고 퍼블릭으로 스트럭트 서클 즉 위에 바로 여기 자기 자신을 지금 참조하는 거잖아요. 이름이 똑같아요. 그리고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그 매개 변수를 받은 것을 이 멤버 프라이빗에 세팅하고 있는 그러한 그러한 모양이죠. 이거는 우리가 클래스에서 봤던 비슷한 모양 봤던 게 있습니다. 우리가 클래스에서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이렇게 구조체의 태그 이름하고도 똑같고, 이런 경우를 구조체에서도 생성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구조체 생성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더블 get area 함수가 있네요. 그리고 하단에는 선언된 그 함수들의 실체를 정의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네요. 그래서 스트럭트 서클이라는 구조체 안에 있는 get area 함수의 실체, 그리고 메인 함수에서는 스트럭트 서클하고 스트럭트라는 소문자 이 키워드를 쓰지 않고도 그냥 스트럭트 이름 쓰고 객체 이름 써서 바로 객체가 생성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매개 변수 3이 들어가서 레디어스는 3이 될 거고요. 그래서 출력을 하면 면적은 get area에 3이 넘어가서 계산이 된 그 값 28.262이 출력이 될 겁니다. 이번에는 바람직한 C++ 프로그램 작성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클래스를 헤더 파일과 CPP 파일로 분리해서 작성하는 게 바람직한데요. 이것은 클래스의 선언부와 구현부로 구분을 해서 클래스의 선언부를 헤더 파일, 즉 뭐뭐.h 파일로 저장을 하고요. 클래스의 구현부 파일을 CPP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이거 선언이나 구현은 같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CPP 파일의 상단에 그 헤더 파일을 include 하는 방식, 이렇게 가자는 거죠. 이렇게 하는 목적은 클래스의 재사용성을 높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소스 파일을 헤더 파일과 CPP 파일로 분리해서 작성한 예가 되겠는데요. 서클의 헤더 파일, 즉 circle.h 파일을 살펴보면 클래스 서클, 그리고 프라이빗으로 레디어스 멤버 변수, 그리고 퍼블릭으로 두 개의 생성자와 넓이를 구하는 함수, 이렇게 평상시에 선언부에 써놨던 그 내용을 헤더 파일로 뺐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클 CPP와 메인 CPP 두 개의 파일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 서클 CPP는 우리가 그 클래스 디자인할 때 선언부 말고 그 아래쪽에서 해당된 함수들을 구현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 구현하는 부분이 circle.cpp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using namespace std 하고 난 다음에 빨간 글씨로 써 있는 거 보시면
샵 include 하고 circle.h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즉 상단에서 선언했던 그 선언부들을 h로 저장해 놨었죠. 그거를 include 하는 걸로 표시를 해 놓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평상시에 계속 했듯이 circle 클래스의 circle이라는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 구현, 그리고 circle 클래스에 그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 구현, 그리고 circle 클래스에는 get area 함수 구현,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메인이 있어서 객체를 생성하면서 운영했던 예제 부분은 또 다른 파일로 뺐습니다. main.cpp 파일이 되겠는데요. 이 파일 또한 using namespace 써주시고 바로 아래 샵 include circle.h를 하고 갑니다. 실제 구현 부위는 메인에 들어있지 않지만 circle.h처럼 선언부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메인에서 그 서클의 타입으로 도넛도 만들고 피자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운영되면 각각의 CPP는 OBJ 파일로 목적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리고 최종 EXE 파일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헤더 파일의 중복 문제는, 그러니까 헤더 파일 여러 개를 include 하게 생겼을 때 이거를 중복 include라고 하는데요. 헤더 파일을 중복해서 include 할 때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샵 include circle.h, 샵 include circle.h, 샵 include circle.h, 지금 동일한 헤더 파일을 3개를 include를 하고 있는데요. 3개를 include 하는 게 아니고 3번 include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컴파일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헤더 파일의 중복 include가 에러가 발생하니까 이거를 조건 컴파일로 해결을 하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메인 CPP에서 이렇게 include circle.h를 3번을 쓰게 되면 컴파일 오류가 났었어요. 그런데 그 H 파일, 즉 우리가 include를 하게 되는 대상이죠. 그 파일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술을 해주는 겁니다. circle h, 그러니까 조건 컴파일 문의 상수라는 것을 해주는데요. circle underbar h는 다른 조건 컴파일 상수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클래스 이름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이름을 쓰고 h라고 써서 이게 컴파일 문의 상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써서요. 그 위에다가 define circle h 하고 그 다음에 그 상단에 또 if, 그 다음에 if def circle h 그리고 end if 이 사이로 묶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CPP에서 이 헤더 파일을 여러 번 include를 해도 컴파일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 해줍니다. 자, 여기 보면 circle CPP, main CPP 아까와 같은 코드가 있고요. include circle 하게 되면 포함을 시킨다고 했기 때문에 이 선언부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오른쪽에도 include circle.h 하면 우리가 선언했던 그 선언부가 그대로 이 안으로 들어가게 돼서 컴파일이 돼서 최종에는 다 합혀진 모습으로 그 실행 전에는 다 합해진 모습으로 갖추게 되겠죠. 그러면 헤더 파일과 CPP를 분리하는 방법을 대충은 보긴 했으나 분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자, 아래에 있는 소스 헤더 파일하고
이걸 소스 파일을 헤더 파일과 cpp로 분리해서 다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클래스 adder, 즉 adder라는 클래스를 디자인하고 있는데요. 그 아래쪽에 보면 op1, op2라는 정수형 멤버 변수가 있고, 그리고 adder라는 매개 변수 두 개를 가지고 와서 adder라는 그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process라는 인트형을 되돌려주는 함수가 있네요. 이게 지금 퍼블릭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그 함수 중에서 adder라고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함수, 이거는 생성자가 되겠습니다. 즉 이게 생성자가 되는데요. 매개 변수 두 개를 받아서 각각 op1과 op2에 초기화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생성자입니다. 원래 생성자는 객체가 생성되었을 때 초기화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process라는 함수는 처리기란 뜻이죠. 그래서 op1과 op2를 더해서 return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따라서 return이 존재하고 return이 int형이 되는 것이죠. int형 더하기 int형은 int형이니까요. 여기 보면 op1과 op2가 int 타입이죠. 자, 오른쪽 보겠습니다. public하고 void run이 있네요. 이거는 calculator라는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calculate에 있는 run이라는 함수를 아래쪽에서 구현하고 있는데요. 두 개의 수를 입력하세요 하고 출력을 하고 A, B 두 개의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A, B 두 개의 변수를 입력을 받네요. 그리고 adder 클래스 타입으로 adder를 만들고요. 이게 지금 adder 클래스 타입으로 adder를 만드는데 생성자 두 개의 값을 보내주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adder.process에서 adder의 A와 B를 입력받아서 넘겨준 다음에 프로세스를 호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메인에서 캘큘레이터하고 실체를 하나 만들어주면 이렇게 위에서 디자인한 이 모양을 그대로 갖춘 실체가 존재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calc.run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말하는 run 함수도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앞에서 말한 덧셈 기능을 H 파일로 뺀다면 어디까지 빼야 될까요? 선언부를 H 파일로 빼는 게 맞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adder의 경우에는 그 adder라는 생성자가 나오기 직전까지, 자, 이렇게 생성자가 나오기 직전까지를 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선언부만 그대로 뺀 겁니다. if ndf부터 endif까지. 그리고 calculator.h의 경우에는 여기도 calculator 이름이 똑같습니다. 이건 클래스고, 죄송합니다. 여기 클래스고, run이라는 함수가 있죠. 근데 이 run이라는 실체는 뒷부분에 있고, 이렇게 endif로 막아 있고, 샵하고 시작하고 endif로 끝나는 부분, 이 부분이 선언부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부 헤더 파일로 옮긴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헤더 파일 빼고 adder의 실제 파일이 있어야겠죠. 그 실제 파일은 adder에서 가지고 있는 함수들을 구현하는 거, 그리고 메인 함수에서 처리하는 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름이 이렇게 cpp를 adder.cpp, 그리고 특정 함수 이름을 main.cpp, 이렇게 나누면 된다는 거죠. adder.cpp의 경우에는 그 adder에서 선언하고 있는 함수들을 실체화시키고 있고요.
물론 상단에는 include adder.h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calculator cpp 이게 지금 메인 cpp에서 calculate의 메인 cpp네요. 그러니까 여기 calculate의 cpp는 그 calculate 안에 있는 run이라는 함수를 실체화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main.cpp라는 것에는 include calculator.h를 include 하고 calculator 것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그 calculator.cpp에도 보면은 calculator h 이것도 가지고 있고 adder.h 파일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그 C 언어에서 사용하는 구조체를 C++에서 그대로 수용하기 위해서 C++ 구조체를 제공한다는 걸 배우셨고요. 그리고 전체 그 클래스를 디자인할 때 선언부와 구현부 그리고 실제 객체 만드는 부가 있었다면 이거를 분리해서 저장하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분리를 하느냐? 선언부를 H 파일로 만들어 놓고 그 클래스에 실제 있는 그 함수를 구현하는 부분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여기 클래스를 응용하는 그 부분을 나누어서 선언 그 H 파일은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선언으로 하시고 각각 파일에서 CPP 파일에서 include 하고 상단으로 뺐던 선언부에 있던 H 파일을 include 하고 그 파일을 넣어서 각각의 CPP 파일 상단에 넣어서 활용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는 소멸자 그리고 접근 지정자 그리고 인라인 함수 그리고 C++ 구조체 그리고 바람직한 C++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을 전체를 살펴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